호프집에서 주 6일 동안 밤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고생을 하며 모은 돈을 엄마의 채무를 갚기 위해 전부 보냈다고 하는데요. 모든 돈을 털어서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엄마의 또 다른 빚 소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대통령 이소입니다. 제가 앞서 공개한 한소희 가족 잔혹사 영상 이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사실 취재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도 달라서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던 사안입니다. 결국 한소희 소속사 측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 4월 나온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소희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1년 4월 8일 판결. 이를 근거로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대해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어서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제보자들이 제보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던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B2 과정에서 나온 한소희의 해명 진위 여부였습니다. 그분들은 한소희가 해명을 통해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살펴보니까 이랬습니다. 첫 번째, B2 당시 한소희의 해명글을 보면 할머니 손에 자랐으며 성이 된 이후에도 왕래가 잦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한소희의 어머니가 한소희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두 번째, 한소희의 어머니는 딸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딸 한소희에게 연락을 하겠다라고 하자 신 씨는 우리 딸은 공인이고 회사 소속이다. 법적 처벌을 받는다라고 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라는 의혹이었습니다. 한소희가 이번 사안에서 피소를 당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어머니가 한소희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사용한 시기는 2018년 3월입니다. 한소희는 1994년생으로 올해 29세인데요. 5년 전 일이니까 한소희가 25세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이 된 이후의 일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통장까지 대여해 줄 사이가 아니냐, 연을 끊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소희 어머니가 채권자에게 보낸 문자 역시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취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신 씨와도 직접 통화가 됐던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서 물었었는데요.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딸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신 씨는 입을 닫았습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한소희 씨의 측근과 연락이 닿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어렵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채권자 측에서 문제 삼은 한소희의 해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살 즈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할머니께서 길러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이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크로스 체크를 거친 결과 한소희의 해명이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의 파경으로 인해 한소희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돈벌이를 이유로 외지로 나갔고 거의 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소희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는데요. 원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한소희는 엄마가 울산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17세 전후였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그리웠던 한소희는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 울산 진학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엄마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한소희의 뜻과는 달리 울산 진학 이후에도 엄마와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거처를 얻어서 엄마와 따로 살게 됐다고 합니다. 엄마가 가끔씩 한소희를 들여다보긴 했지만 제대로 양육을 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어머니가 한소희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고 최근 문제가 된 일을 벌였던 겁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택한 울산 행위였던 터라 한소희는 이때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입었다고 합니다. 그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한소희는 성이 된 이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이후에도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문제는 엄마의 빚이었습니다. 홀로 알바 생활을 했던 한소희는 돈 문제로 힘들다라는 엄마의 연락에 돈을 갚아줬다고 하는데요. 그 돈이 무려 2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호프집에서 주 6일 동안 밤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고생을 하며 모은 돈을 엄마의 채무를 갚기 위해 전부 보냈다고 하는데요. 모든 돈을 털어서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엄마의 또 다른 빚 소식이었습니다. 데뷔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 빚이 더 불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소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엄마와 명확하게 선을 긋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씨는 우리 딸은 공인이고 회사 소속이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라는 문자는 과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분명 딸과 인연을 끊었다고 했는데 소속사에 대한 언급까지 하는 걸 보니 분명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신씨가 금전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7월 비투 이후에도 지난해 한 차례 문제가 더 있었는데요. 소속사에서 밝혔던 판결 결과도 이 물의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현재 다루고 있는 사안과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인데요. 이때도 어머니가 한소희의 동의 없이 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채무 때문에 채권자들이 한소희 소속사에 수차례 연락을 취해왔다고 하는데요. 한소희와 소속사 측은 부득이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해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 제발 딸의 이름을 이용해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달라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사 측과 한소희 어머니가 연락을 취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채무 문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접촉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소희와 어머니는 지금도 연락을 취하고 있을까? 딸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았던 신씨가 유일하게 내놨던 답이었습니다. 2020년 7월 비투까지는 전화통화 정도는 하던 사이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예 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내가 연락처를 아니까 문자를 종종 보내지만 딸은 거의 답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딸 한소희의 의사와 관련 없이 진 빚은 전적으로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한소희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가족 잔혹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유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